군대를 입대한 이등병 청년이 자신의 부대에 방문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인 국회의원에게 모욕적인 소리를 듣다가 참지 못하고 개돼지란 소리를 듣자 그의 머리 위에 음식물을 부어버리면서 펼쳐지는 짜릿한 복수극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겨울은 뼈를 깎는 대신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자대의 첫 새벽 김진우 이병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을 바라보며 총을 고쳐주었다. 철책 너머로 펼쳐진 산맥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위로는 이름처럼 쏟아질 듯한 칠성의 별들이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칠성부대라 불렀다. 별들의 부대. 하지만 진우에게 그 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 까맣게 타버린 유골함 위로 떨어지던 재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김이병, 정신 안 차려? 선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짧게 죄송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동작, 그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벼려가는 칼날 같은 의지. 동기들은 그를 목석 혹은 AI라고 불렀다. 농담을 해도 웃지 않았고 힘든 훈련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 리 없었다. 진우의 시간은 1년 전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날에 멈춰 있다는 것을. 진우의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작은 건설업체의 사장이었다. 그의 신념은 벽돌 한 장에도 양심을 담는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건축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당연한 꿈이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민준이 관급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왔을 때부터였다. 박민준. TV에서는 늘 서민을 위한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남자. 그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렇게 얻은 공사로 지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습니까? 그 대가는 참혹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아버지의 회사를 옥죄기 시작했다. 세무조사, 안전점검, 하청업체 압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의 동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는 진우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 다음 날 아버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민준, 당신이 이겼소.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언론은 부실 경영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라 보도했다. 진우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법은 멀었고 진실은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때 진우는 결심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그의 책상 위에는 건축학 서적 대신 육군 입대 안내서가 놓였다. 복수. 그것은 진우가 스스로에게 내린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그는 박민준 의원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의 지역구, 그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그가 보여주기식 쇼를 위해 군부대를 자주 방문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인접한 최전방 부대인 7사단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진우는 일부러 7사단으로 입대 지원을 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그에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옥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신병 교육을 마치고 7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째 되던 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생활관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공지. 공지 박민준 국회의원 부대 방문 및 장병 격려 행사 안내. 진우는 공지문 속 박민준의 환한 얼굴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막연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냥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야 김진우, 너 박민준 의원 알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사람 진짜 좋아.
저번에 우리 동네 와서 어르신들 손잡아주고 그랬어. 옆에서 떠드는 동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진우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군에 와서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그것은 별들처럼 차갑고 재처럼 공허한 미소였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바람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의 무대는 정해졌다. 박민준 의원이 방문하는 날 그가 장병들과 함께 식사할 배식 장소. 그곳이 바로 진우가 선택한 심판의 장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간의 일부가 되어야만 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진우의 눈은 취사장을 향했다. 당시 부대의 취사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보직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소대장을 찾아가 면담을 신청했다. 이병 김진우. 취사병으로 보직 변경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소대장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김이병, 거긴 훈련보다 더 힘든 곳이야. 다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왜 굳이 지원하는 거지? 사회에 있을 때 요리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리에 흥미가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부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준비해온 거짓말이었다. 그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확고해서 소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침 취사반에서도 인원 충원을 간절히 원하던 참이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진우는 전투복 대신 하얀 위생복을 입고 취사장에 첫 발을 들였다. 튀김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짬의 상징인 취사반장 황중사의 땀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내가 이번에 새로 온다는 신병이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칼이랑 불을 다루는 곳이다. 한순간 방심하면 너나 다른 전우들이 다치는 수가 있어. 황중사는 험상궂은 얼굴에 팔뚝 가득한 문신을 한 전형적인 무서운 간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뱉은 말처럼 안전과 정량 배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진우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완벽한 성실한 신병을 연기했다. 그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수백 명 분량의 쌀을 씻고 산더미 같은 감자와 양파 껍질을 벗겼다. 꽁꽁 언 육류를 해동하고 거대한 솥에 들어가 국을 저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뜨거운 증기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고 날카로운 채칼에 손을 베는 것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진우는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다. 불평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 고통을 즐겼다. 끓어오르는 기름을 볼 때면 자신의 분노가 정제되는 것 같았고 단단한 물을 칼로 내리칠 때면 박민준의 목을 치는 상상을 했다. 취사병의 칼은 그의 손에서 복수의 칼날로 벼려지고 있었다. 그의 성실함은 금세 황중사의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던 황중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이병, 너는 싹수가 보인다. 다른 놈들처럼 요령 피울 생각 안 하고 묵묵히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앞으로 배식은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배식 담당. 그것은 진우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자리였다. 배식 때는 전장의 최전선이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 그리고 박민준 의원이 부대에 방문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그를 마주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민준의 방문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사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부대 전체가 대청소에 들어갔고 취사장은 더욱 특별 관리를 받았다. 황중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로워졌다. 국회의원 날이 오신다고 유난들이다가 유난이야. 그래도 어쩌겠냐. 우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날만큼은 완벽해야 한다. 특히 음식 맛. 평소보다 2배로 신경 써. 특별 메뉴가 하달되었다. 갈비찜, 잡채, 모둠전. 평소에는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진우는 갈비찜용 고기를 손질하며 생각했다. 이 기름진 음식이 박민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꼴은 볼 수 없다고. 디의일.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 저녁, 진우는 잠시 창고에 기대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이었다. 박민준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조롱하는 목소리,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정직? 양심? 그걸로 밥이 나와 빚이 갚아져? 박민준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우의 피는 거꾸로 솟았다. 이것이 진실의 목소리였다. 세상이 외면한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진우는 녹음기를 품에 넣고 다시 일어섰다. 내일 이 목소리의 주인에게 밥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그냥 밥은 아닐 터였다. 그의 손에 들린 국자는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망치였고 진실을 퍼담을 도구였다. 박민준 의원의 방문 당일 부대의 공기는 새벽부터 미세한 흥분과 긴장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연병장에는 잡초 하나 보이지 않도록 병사들이 동원되었고 생활관은 칼같이 각 잡힌 관물대와 반짝이는 바닥으로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감이 감도는 곳은 단연 취사장이었다. 황 중사는 새벽부터 눈에 불을 켜고 조리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갈비찜간 똑바로 맞춰. 너무 짜거나 달면 안 돼. 잡채 면 불지 않게 시간 체크하고. 그의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진우를 포함한 모든 취사병들은 마치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펄펄 끓는 국솥을 저으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솥 안에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인지 제 심장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으로 내일의 순간을 그렸다. 박민준의 얼굴, 그의 표정, 그리고 자신이 식판을 그의 머리 위로 엎는 순간까지. 과연 옳은 일일까? 아버지의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명예 제대, 군사재판, 어쩌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홀로 남으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잃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진우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함께 배추를 나르던 동기 취사병, 상병 이성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성민은 부대에서 유일하게 진우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다. 진우는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긴장되긴 하지. 나도 국회의원은 처음 본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 황 중사님이 저렇게 난리쳐도 결국 우리 밥 먹고 다들 맛있다고 할걸. 우리 7사단 밥이 최고잖아. 이성민의 순진한 말이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렇다. 이곳의 동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음식을 나는 복수의 도구로 더럽히려는 것이다. 이성민을 비롯한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복무를 마치고 잊고 살아가는 편이 모두를 위해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취사장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오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박민준 의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흙 묻은 삽을 들고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그는 인터뷰에 응했다.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국민의 심부름꾼인 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 장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군부대를 방문하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위선. 역겨운 거짓말. 진우는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당신 같은 개미 한 마리쯤이야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아버지의 절망 어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진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흔들렸던 마음이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나만의 복수가 아니다. 저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김희병, 뭐해? 배식 준비 시작해야지. 황 중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배식 때 가장 첫 번째 칸, 밥과 국을 담당하는 자리. 그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취사장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박민준 의원 일행이 나타난 것이다. 진우는 배식대 너머로 그를 보았다. TV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인자하고 호탕한 웃음. 그는 주변의 장성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다가도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면 어느새 근엄한 정치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진우는 밥솥을 열었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새하얀 쌀밥. 그는 주걱을 쥐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온다. 그의 손에 들린 주걱과 국자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한이 서린, 그리고 아들의 분노가 담긴 심판의 도구였다. 화천의 겨울 하늘 아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고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박민준 의원과 그의 수행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대장인 연대장부터 시작해 주임원사, 각 대대장까지 부대의 별과 무궁화들이 총출동하여 그의 좌우를 호위했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는 듯한 분위기였다. 박 의원은 입구에서부터 과장된 몸짓으로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이야, 우리 칠성부대 장병들. 아주 늠름합니다. 늠름해.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그 안에는 계산된 친화력이 가득했다. 그는 줄을 서 있는 병사들 몇몇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악수를 청하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진우는 묵묵히 밥을 푸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TV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러나 이제는 그 실체를 알기에 구역질이 치미는 연극이었다. 박 의원은 연대장과 나란히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동선에 맞춰 카메라도 함께 움직였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솥의 김만 바라보았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점점 더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우리 장병들 식사는 잘 나옵니까? 내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장병들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대장이 옆에서 아부하듯 거들었다.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우리 장병들 복지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허허, 뭐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대화가 진우의 귀를 파고들었다. 장병들을 위한다는 저 입으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뭉쳤다. 드디어 박민준이 진우의 바로 앞에 섰다. 진우는 기계적으로 그의 식판에 밥을 펐다. 박민준은 힐끗 밥을 푸는 이등병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진우는 풍경의 일부, 수백 명의 똑같은 군복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 박민준은 세상의 전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흉이었다. 국은 뭔가? 이야, 된장찌개. 구수하니 맛있겠구만. 박민준은 다음 칸으로 이동하며 말했다. 진우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은조렸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박민준은 배식대 끝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기자들이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주변을 에워쌌다. 그는 일부러 가장 계급이 낮은 이등병들을 옆자리에 앉히고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그들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말을 건넸다. 멀리서도 보이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 속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배식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속고 있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사라진 뒤에 드러날 그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오늘 자신이 직접 그 조명을 꺼버릴 작정이었다. 진우는 다시 국자를 잡았다. 국자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폭풍은 이제 그의 손안에 있었다.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세례 속에서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던 박민주는 기자들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자 표정을 미묘하게 바꾸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권태와 짜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옆에 앉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주변 병사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봐, 최 보좌관. 이게 요즘 군대밥 수준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오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오라고 했지. 그는 젓가락으로 갈비찜 하나를 들었다 놓으며 말을 이었다. 보여주기식으로 몇 점 먹어주긴 해야겠는데 솔직히 손이 안 가네. 고기는 질기고 간은 왜 이렇게 달아? 주변의 병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황 중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배식대 너머로도 보였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박민주는 마치 그 기대를 안다는 듯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식판에 담긴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또 뭐야? 멀건 국물의 건더기라고는 두부 몇 조각. 냄새는 또 왜 이래?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투정이 아니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고생한 취사병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민주는 진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릴 말을 내뱉었다. 그는 숟가락을 식판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보좌관을 향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야, 이건 뭐? 우리 집 강아지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걔는 한우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진우의 귓가에는 오직 그 한 문장만이 칼날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우리 집 강아지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붉게 보였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같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라던 박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목숨까지 앗아간 남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만든 밥을 개밥에 비유하며 모욕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다. 계획도 이성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들끓는 분노와 사무치는 슬픔만이 남아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진우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방금 다른 병사에게 주기 위해 새로 밥과 국을 담은 식판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주변의 누구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고요하고 침착해서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의식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정확히 박민준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불꽃이 점화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폭발뿐이었다. 시간이 찰나의 영혼처럼 늘어났다. 진우가 식판을 들어 올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는 듯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스테인리스 식판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쩍였다. 식판 위에는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노란 계란말이와 갈색의 장조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 끼의 식사였고 누군가의 땀이었으며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될 모든 것이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진우는 배식대를 빠져나와 박민준의 등 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변의 소음은 아득한 파도 소리처럼 멀어졌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박민준의 잘 다려진 양복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통만이 가득 찼다.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저 역겨운 존재. 뭘 하는 거야?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박민준의 옆에 있던 최 보좌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너무 늦었다. 진우는 두 팔을 들어 식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박민준의 머리 위로 뒤집어 엎었다. 촤아그, 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과 밥알, 반찬들이 폭포수처럼 박민준의 머리와 얼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얀 밥알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에 진주처럼 박혔고 된장 국물이 그의 비싼 양복 재킷을 적시며 아래로 흘러내렸다. 두부 조각과 고기 나부랭이가 그의 얼굴에 볼썽사납게 달라붙었다. 쨍그랑. 내용물을 모두 쏟아낸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움직임과 말이 그대로 정지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고 부대 간부들은 사색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자들의 카메라만이 본능적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침묵을 깬 것은 박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었다. 으아악! 이 미친 새끼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머리와 얼굴에 붙은 음식물을 미친 듯이 털어냈다. 인자한 정치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모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추악한 괴물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거기 못들 해. 당장 저 새끼 안 잡아. 박민준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헌병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음식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박민준을 응시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진우의 시선은 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죽인 한 남자의 아들이다. 바닥에 나뒹구는 진우의 얼굴 위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다 사라졌다. 7사단 식당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 한 이등병의 분노는 그렇게 세상에 격발되었다. 이제 아무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다. 김진우 이병이 눈을 뜬 곳은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회색의 공간이었다. 군사경찰 헌병대 영창.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독방은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할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시끄럽던 식당의 소음도 카메라 플래시도 박민준의 비명도 모두 사라진 그곳에서 진우는 비로소 완전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신분은 이병에서 미결수로 바뀌었다. 혐의는 상관 모욕 및 폭행. 군형법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죄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그를 취조실로 불렀다. 김진우. 도대체 왜 그랬나? 누구 사주를 받은 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나? 특정 단체 소속이야? 정신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수사관들은 회유와 압박을 번갈아가며 그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진우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군번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사관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진우에게는 마지막 남은 저항의 방식이었다. 섣불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봤자 개인적인 원한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한으로 매도될 것이 뻔했다. 진실을 터뜨릴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갇혀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온통 그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어김없이 음식물 범벅이 된 박민준 의원과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는 진우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충격. 현역 이병 부대 방문한 국회의원의 식판 테러. 무너진 군 기강, 그 끝은 어디인가. 언론은 그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 사회에 불만을 품은 부적응자로 규정했다. 박민준 의원 측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결코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진우에게 등을 돌렸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후회는 없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린 지금이 복수심을 칼날처럼 갈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던 지난 1년보다 훨씬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그는 기꺼이 제물이 될 각오였다. 그의 굳게 닫힌 세계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든 것은 사건 발생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였다. 면회실의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불효자. 그는 어머니에게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진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눈물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고개 들어 아들. 엄마 얼굴 봐야지. 진우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알아. 내 아빠가 떠나고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엄마는 다 지켜봤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낡고 해진 손바닥만 한 MP3 플레이어였다. 아버지가 등산을 가거나 공사 현장에서 쉴 때 늘 귀에 꽂고 살던 유품이었다. 내 아빠가 떠나기 며칠 전에 이걸 나한테 줬어. 혹시 모르니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봤단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더구나. 그 사람이 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협박하고 조롱했는지. 내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까지도. 진우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녹음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증거였다. 변호사님 통해서 너한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 진우야. 복수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내 아빠의 명예를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이자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는 아내의 굳은 의지였다. 한편 서울의 한 언론사 사무실. 사회부의 젊은 기자 최수연은 온종일 식판 테러 사건의 영상과 기사를 뒤지고 있었다. 모두가 이등병의 돌발 행동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분위기였지만 그녀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영상 속 김진우 이병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광기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차갑고 슬프고 또렷한 목표의식이 담긴 눈빛이었다. 뭔가 있다. 이건 그냥 미친놈의 난동이 아니야. 최수연 기자는 김진우 이병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관계, 그의 아버지의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이 1년 전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그 부도 뒤에 박민준 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까지. 그녀의 직감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자신을 김진우 이병의 국선 변호사라고 밝힌 한 남자의 전화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운을 뗐다. 숨겨졌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수연 기자는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MP3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 진우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 박민준 의원이었다. 의원님 제발. 평생을 바친 회사입니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전 어쩌라고.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 있어? 처음부터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당신 같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았어? 최 기자는 헤드셋을 벗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나 비리 의혹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보도국장에게 달려갔다. 파일의 내용을 들은 보도국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특종이었다. 그날 저녁 최수연 기자가 진행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전파를 탔다. 식판 테러 이병 숨겨진 진실이라는 자막과 함께 녹취 파일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당신 같은 개미 한 마리.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미친 군인이라며 진우를 비난하던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돌아섰다. 박민준 의원의 위선적인 과거 행적들이 재조명되었고 진우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김진우 이병을 석방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 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본방송이 나갔다. 최수연 기자는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고 진우 아버지 회사의 부도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박민준 의원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그는 국민의 심부름꾼에서 살인자로 전락했다. 박민준은 경쟁 세력의 비열한 음모이며 녹취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국과수의 음성 분석 결과는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박 의원의 모든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동료 정치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정의의 저울은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군사 재판을 앞둔 김진우 이병에 대한 동정 여론은 하늘을 찔렀다. 군 수뇌부 역시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한 이등병의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된 사건이 이제는 부패한 거대 권력의 심판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었다. 한 달 후 박민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그의 몰락은 화려했던 등장만큼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같은 시각 김진우 이병은 군사법원의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그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법정에는 최수연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재판장은 진우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마이크 앞에 선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명예는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법정에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동기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복무 역시 의병 전역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실상의 무죄 판결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진우에게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날 식당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빛이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날 진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최수연 기자를 발견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 아버지의 정직한 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진우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군에서 전역한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다. 수익금의 일부는 결식 아동들에게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데 쓰였다. 그의 식당 주방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힘은 요리에도 정의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으로 최수연 기자가 찾아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가 된 그녀였다. 김 사장님 여전히 멋지시네요. 최 기자님 오셨습니까?
곧 맛있는 저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복수라는 씁쓸한 재료를 모두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용서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레시피를 채워넣고 있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한 날을 세우는 것임을. 아버지의 명예는 박민준의 몰락이 아닌 아들이 이어가는 정직한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주방 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국자를 잡았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퍼주기 위해. 이제 그의 국자는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담는 그런 도구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